2026년 1월 14일 오늘의 주식시장 데이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0.65% 상승 마감, 반면에 코스닥은 0.72%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지수는 혼조였던 하루입니다. 하지만 오늘장은 지수 숫자만으로는 설명이 잘 되지 않는 내부에서의 구조 변화가 분명했던 하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시장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코스피는 4,700선을 강하게 돌파하였지만 자금은 조금 더 선별적으로 움직였던 하루였습니다. 오늘의 가장 큰 이슈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가 4,700선마저 넘어섰다는 점입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 하나의 돌파가 아닙니다.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적 기준선이 한 단계 위로 레벨업 되었다는 소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은 결코 들뜬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수급 주체들의 움직임이 아주 명확하게 갈렸기 때문입니다. 먼저 코스피 전체 수급을 한번 살펴보면 외국인은 3,780억 순매도, 반면에 기관은 5,880억 이상을 순매수하였습니다. 외국인은 1월 8일 이후 5거래일 동안 연속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순매도를 기록 중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외국인의 매도 규모를 고려해 볼 때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고 던지고 나가는 그림이라기보다는 고점 구간에서 일부 차익을 실현하는 이를테면 조정 성격의 매도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반대로 기관은 같은 기간 동안 순매수에 가담하고 있는데 외국인이 던지는 물량을 족족 기관이 받는 구조가 연속 4거래일 동안 발생하였습니다. 오늘도 지수를 실제로 끌어올린 주체는 기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기관은 오늘 어디에 자금을 집중했을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장을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오늘 기관의 자금은 전기전자 업종에 집중되었습니다. 전기전자 업종은 오늘 등락률 기준으로도 시장 대비 강했고 비록 외국인은 매도세를 기록하였지만 기관이 그 물량을 적극적으로 받아내는 구조가 나타났습니다. 즉 오늘 전기전자 업종은 외국인의 차익 실현 물량을 기관이 흡수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린 업종입니다. 반면 오늘 운수장비 업종은 수급과 등락률 모두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만 크게 신경 쓸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운수장비 업종은 이미 최근 며칠 동안 강한 상승과 수급 유입을 먼저 경험한 업종이었고 오늘은 지수가 새로운 고점을 돌파하는 과정에서 업종 간의 자금 재배치가 나타난 하루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거래 대금이 급격하게 붕괴되거나 체결 강도가 무너지는 모습은 아니었기 때문에 추세의 이탈이라기보다는 속도 조절 혹은 조정 국면으로 해석하는 것이 좀 더 합당해 보입니다. 이외에도 금융, 유통, 건설, 기계업종 등에서는 외국인의 순매수가 유입되었으며 그 결과 업종 등락률 역시 다른 업종들에 비해 강세를 기록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외국인의 자금은 전기전자 운수장비를 비롯한 대형 업종과 중형 업종 사이에서 서로 순환매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이 과열됐다는 신호가 아닌 오히려 스스로 균형을 맞추고 있다는 신호로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개별 종목 데이터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든든TV에서는 시가총액 상위 200 종목을 분석 대상으로 하며 유동성과 수급 신뢰도가 확보된 종목들 위주로 자금의 흐름을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 오늘은 100억 이상 순매수를 기록한 종목 개수에 비해 100억 이상 순매도를 기록한 종목이 훨씬 많았다는 점 먼저 체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수급 상위 종목들 살펴보면 전기전자, 에너지, 금융 관련 종목들이 상위권에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두산에너빌리티는 외국인과 기관의 합계 수급이 3천억과 2천억에 육박하는 대량의 순매수가 유입되었다는 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락률 면에서 상위에 위치한 종목들 중 상당수는 체결 강도와 거래 대금까지 함께 증가한 종목들이 대부분입니다. 다만 오늘 하루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두 종목인 한화와 한화생명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합산 순매도와 체결 강도 역시 100 이하를 기록했다는 것은 체크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이 두 종목 제외하면 오늘 장에서는 수급이 먼저 유입되고 그 결과로 거래량과 가격이 따라붙은 종목들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급 하위 종목들 중에서는 대표 대형주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대차는 최근 주가는 상승하고 있지만 외국인이 5거래일 연속으로 대량의 순매도를 기록하는 종목입니다. 수급과 주가의 방향성이 불일치한다는 점 체크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락률 상위 종목들 역시 공통적으로 체결 강도가 약했고 수급 역시 뒷받침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날일수록 가격보다는 수급을 먼저 보는 습관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업종별 수급 대장주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기전자 업종은 오늘 외국인의 순매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업종 내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합계 수급이 100억 이상 유입된 종목 다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종 전체가 흔들리는 모습은 아니었고 선별적인 매집 흐름이 나타났다는 점 체크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대표 종목들 간에서도 외국인과 기관 합산 수급이 매수 우위인 종목들과 매도 우위인 종목들이 명확하게 갈렸는데 삼성전자와 HD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LS일렉트릭 등은 매수 우위의 대표적인 종목들이었고 삼성 SDI와 이스페타시스, SK하이닉스와 LG전자 등은 매도 우위의 종목들이었다는 것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운수장비 업종입니다. 오늘 업종 전체로 보면 수급과 등락률 모두 부진했지만 그 안에서도 상대적으로 수급이 버텨준 종목들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기아가 그렇습니다. 보다시피 푸른색으로 가득 채워진 업종 수급 속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합산 순매수 420억이 유입된 기아는 5%대의 상승을 기록하는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외에도 100억 이상의 수급이 유입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 역시 비록 1%대의 하락 마감을 하였지만 관심 있게 지켜볼 종목들입니다. 오늘 화학업종에서의 수급 대장주는 APR과 KCC 그리고 코스맥스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수급은 부진한 가운데 위 세 종목은 오늘 하루 외국인과 기관 합계 수급이 100억 이상 유입된 종목들이었습니다. 의약품 업종 중에서는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 한 종목만이 외국인과 기관 합계 수급 100억 이상을 기록하였으며 금융주 중에서는 오늘 하루 지주사 중심으로 양호한 수급을 기록한 종목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수급이 돋보이는 종목은 두산이었습니다. 500억 가까운 수급이 유입되며 8%대의 급등을 연출하였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삼성증권의 수급 심상치 않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합계 수급 300억 이상이 유입되었으며 체결 강도와 거래대금 역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IT 서비스 업종 중에서는 NC소프트가 100억에 육박하는 수급이 유입되었습니다. 한전기술 역시 지속적으로 최근 들어 수급 분석할 때 언급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은 평소보다도 많은 수급이 유입되며 9%대 급등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설주 중에서는 현대건설과 한전 KPS의 수급을 주목해야겠는데 대장주 현대건설을 조금 더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기계업종 중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와 LIG넥스원 이 두 종목의 수급을 반드시 체크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운수창고 업종 중에서는 대한항공의 수급이 돋보였으며 유통업종 중에서는 100억 이상 수급이 유입된 삼성물산과 포스코인터내셔널, 신세계와 실리콘투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통신업종 중에서는 SK텔레콤 한 종목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몰리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오늘 코스닥 종목 중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합쳐서 100억 이상의 수급이 유입된 종목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주가는 매일 오르고 내리지만 수급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시장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코스피는 4,700선을 돌파했지만 시장 전체가 들뜬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오늘도 외국인은 조정 성격의 매도를 이어갔고 기관은 업종을 바꿔가며 시장의 균형을 만들어가는 하루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장에서는 지수 숫자에 연연하기보다는 자금이 머무는 업종과 종목을 차분하게 추적하는 전략이 훨씬 중요합니다. 차트보다 먼저 움직이는 수급, 내일도 가격이 아니라 수급을 보겠습니다. 수급은 든든TV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매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